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진단 유상호 이건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불어닥친 이야기들, 신용등급 강등 여파도 조금 있었는데, 그쵸. 거기에다가 넘고 나니까 국채금리 문제, 거기에다가 또 넘고 나니까 감세 법안 관련해서 네. 자꾸 요동치는 우리 시장의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트시 집안의 럼프 형님께서 계속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거죠. 결국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원전주라든지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잘 가다가 주저앉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 게다가 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도 자꾸 신저가를 쓰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시름이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를 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또 오늘도 갖고 계신 종목들 이분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입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머리도 좀 세팅이 달라진 것 같은데 눈썹도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살짝 격해졌어요, 지금 살짝. 눈썹은 원래 그대로고요. 예. 오늘 3주 만에 미용실을 갔어요. 내가 2주 동안 안 가고. 훨씬 나은데요? 근데 이제 3주 만에 가니까 반가운 마음에 우리 또 강준이 제대로 한번 베껴주겠다고. 서강준 배우. 예. 예, 서강준 스타일로 한 땀 한 땀 만지긴 만졌어요. 잘 어울려요. 훨씬 더 머리가 입체적입니다. 그렇죠. 예. 만지티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을 더 잘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다 좋다. 자, 그러면 미스터 어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죠? 나도 또 우리 또 서배우 또 했잖아요. 지금 우리 또 MC들이 또 헤어에 관해서 또 얘기했으니까 화답은 해드려야죠. 예. 여러분, 두산 에너빌러리 20년 바닥 알죠? 내가 이 미스터 진단에서 20년 바닥 해갖고 시청자 공약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애드립이 들어와야죠. 알죠? 예, 압니다. 알죠. 자, 2차 전지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가 그 IRA 뭐 얘기했는지 하여튼간 뭐 약세 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가 약한 걸 커버할 수 있는 원전 딱 한 종목 남았는데 그거 하나 얘기하면 그렇고 내가 세 종목을 초성으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주식 돈 벌기 어려워하는 개인들이요. 와라. 내가 찍어줄게. 원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먼저 한 코멘트 놓으면 2차 전지에 그 호재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호재는 부각이 안 돼요. 그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정책 공약 나오고 그러면 뒤집히는 거 한순간입니다. 거의 다 돼가요. 어쨌든 내가 일단은 빨리 최소 3333으로 출발합니다. 오호.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지수 흐느적거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린겨. 내가 여러분들 계속 그 원전 숫자 맞추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맞춰갖고 얘기 못한 두 종목이 지금 날라댕겨요. 대신 지금 요번에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최초입니다. 끝. 알겠습니다. 3,333명의 원전이 또 걸려있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코멘트도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네요. 여러분의 참여가 오늘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요건 없이요.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해서 남길 내용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단 세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스터 진단 1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죠. 한 주 동안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네. 기운 빠지셔서 에이 오늘 그냥 쉴래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한 주 정리하는 겸해서 머리 식힐 겸해서 그저 한번 2시간 반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3,333명이 되면 네. 또 재밌는 이야기 원전 힌트 들어볼 수 있겠네요. 치명적인 종목 3가지를 이제 아예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초성이라고 하셨는데 알죠 여러분? 초성이 그 초성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에 거의 다 답안지가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예. 자, 채팅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와, 요. 김양봉님, 2차 전자? 2차 전지 화이팅! 아마 2차 전자라는 거는 2차 전지 갖고 있는 자. 그렇지. 이거 줄임말이 아닐까 전 싶어요. 삼성전자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예. 간에 힘내시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인사들 많이 나오는데, 이 위에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별빛의 속삭임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디올님도 계시고 예. 또 다곰님, 한마음님, 형광등님 다양하게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환님, 내 주식만 마냥 내려가요 하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흔들릴 타이밍은 사실 버티기가 쉽진 않은데요. 맞아요. 잘 이겨내신다면, 그렇죠. 슬기롭게 극복하신다면 정말 큰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2시간 반 오늘 계속 자리 지켜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좀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골라 볼 텐데요. 우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진, 그러니까 원전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8,500원이고요. 이분 비중이 제법 있습니다. 네. 30% 이 한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군요. 일단 우진 9,180원, 오늘 4% 올랐거든요. 그런데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어요. 그리고 원전주들이 이번 주에 막 그냥 쭉쭉 쐈잖아요. 그랬죠. 게다가 오늘은 특히 웬만한 원전주들 다 갔거든요. 그러면 약간 불안해지는데. 그렇죠. 네. 이거 오늘 피날레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진이라는 종목 과연 원전주 가운데서도 괜찮은 종목이 맞는지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진 이게 지금 실시간 방송 중에 그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내미가 와갖고 지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지금 방송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 2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이것도 같은 원전인데 이것은 소형 원전. 근데 지금 보면 이분 매수가가 8,500원이면 이분은 움직이는 걸 따라붙은 거예요. 자, 움직이는 걸 따라붙은 거. 내가 한 수만 알려줄게요. 결국은 두산 에너빌러리, 그죠? 에너빌러리가 결국은 중요할 건데, 만약에 본인이 등락이 나오는 걸 견딜 수 있으면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이거 첫 번째 주식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종복이가 여기서는 내가라고 안 하고 이종복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2022년 9월 달부터 23, 24, 25 지금 3년 내리 지금 방송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중, 그다음에 정수리, 그다음에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매수가 비중 스타일.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주식시장이 흘러내리고 주식시장이 빠지고 아니면은 종목들이 흘러내리고 종목이 빠지는 게 전문가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고 흘러내린 게 아니라는 것도 내가 진짜 이토마토에서 17년 동안 있을 때마다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시장 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매수가 비중 스타일, 그리고 우리 유창호하고 이건 앵커 알다시피 우리는 랭킹쇼에서 그 1등 맞출 때도 보면 내가 어떤 분석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입각해서 내 판단이 맞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뜻을 안 굽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종복. 꼭 명심 얘기해주고 갈게요. 비중 30%인 상태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나올 때는 거기가 단기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한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가장 양호하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있어요. 다만 8,000원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가격 법칙상
10,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나 10,000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 절반은 익절하는 습관. 이런 걸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등락혼조 나오고 다시 8,000원대로 밀리고 다시 갈 때가 10,000원을 넘어가면서 12,500원에서 15,000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최초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 변동성을 못 이겨내요, 여러분. 그 크라우드죠. 크라우드웍스 기억나죠? 유창호 앵커, 이건 진행자. 지난주 미스터 진단할 때 어설프게 매수해서 내가 한마디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걸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할까요? 2차 전지 갖고 중론수리 하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해줄게요. 2차 전지는 2025년 1월 달 경부터 지금까지 30% 플러스 마이너스 흘러내린 거고 25%에서 30%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 거는 명분을 받으면 한 방에 올라가는데 이런 주식은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이에 3, 42, 3일은 30% 가까이가 빠지죠. 100% 5개월 동안 30% 흘러내린 게 좋은 거거든요. 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지. 또 거꾸로 그걸 노리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럼 이종복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켜보는 게 맞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우진. 지금도 보면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 온 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진.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데 절반 물량은 다음 주에 9,600원을 넘어서 1,500원 언저리로 움직일 때 여기서 털고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장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건 보여줘도 되나? 트럼프 대통령 소셜 그거 화면에 나가도 돼요? 이 토마토 페리? 그건 괜찮아요? 오케이. 증권 전문가가 여러분 나는 백악관도 가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백악관 가겠죠. 화이트 하우스에 가갖고 트럼프 세제안에 관해서 그게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잠 한숨도 못 자고 그거 분석하고 그거 번역하고 분석하고 그거 분석하는데 3일 밤낮이 걸려도 1000페이지를 못 봐요.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미국장이 왜 갑자기 흔들리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다 알려주잖아요. 애플 관련해서 관세 25%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주식시장이라고.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시간 없습니다. 3333입니다. 천지풍파 몰아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원전 관련주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스슨하지만 여기서 힌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비스슨하지만 자 결론 9,600원에서 1,500원대로 갈 때는 절반 익절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셔라. 근데 이거를 시청자 공략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대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격은 있는데 만약에 3,333이 맞아서 내가 원전 관련주를 초성으로 얘기하면 요것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진 살펴드렸습니다. 네. 원전주 지금 가장 센 섹터로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일단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비중을 좀 덜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3,333으로 조금 라이트하게 좀 출발을 해보고 있는데 예. 사실 들어오기 전에 좀 걱정은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오늘 장중에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좀 지치셔가지고 그렇죠. 예,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3333 나왔을 때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결과물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LG 생활건강 보겠습니다. 화장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괜찮았어요. 그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이제 뭐 엄청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새벽에 모닝쇼 때 그랬었는데 예. 중국 쪽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중국 중국 공장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LG 생활건강도 질 수 없죠. 31만 3천 원에 10%.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요 거의 31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약하게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생활건강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죠. 자,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미스터 진단은 실시간. 아모레파스픽이 지난 5.16 때 했던 거잖아요. 아모레파스픽.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왔다 갔다 기술적 반등 수준 아니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다음에 14에서 15만. 보이죠, 여러분? 같은 거예요. 내 관심 종목에 화장품이 딱 두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네, 하나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화장품 관련주가 딱 두 종목이 있는데 바로 딱 이 두 종목만 봅니다. 이 종목은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파시픽. 우리는 아모레퍼시픽을 아모레파시픽이라고 해요. 자,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죠. 이제 뭔가가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모양이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이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틈새적인 걸 잘 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통성과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아모레파시픽보다는 더 굵고 좋은데 주가의 어떤 추세 패턴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3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면 37에서 40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아모레파시픽이 아니 LG 생활건강이 37에서 40 쪽으로 가려고 하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이쪽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35 플러스 마이너스, 35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욕심내면 중간 가격에서 36만 5천 원 정도, 35에서 36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좀 길게 가시면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주식이 조기 가격 갔을 때, 조가격까지 갔을 때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성장주로 갈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어떤 생각도 좀 필요해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결론 LG생활건강 마지막 남은 화장품 섹터의 대표적으로 바닥을 탈출하기 직전에 있는 주식으로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주식이다. 대신 기대 수익은 너무 크게 잡지 말고 35에서 36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보고 가시면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고고의 세상님께서 올려주신 LG 생활건강인데요. 35에서 36, 그러니까 욕심만 조금 버리면 이 종목과 소소한 하지만 소확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억을 좀 쌓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오늘 양봉님께서 이거 자꾸 뭘 싸주시는데요. 양봉님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첫 종목 끝나자마자 이 종목 전문가님 쏘아주시더니 지금 그러니까. 이건 유창호 에코님들도 최고. 진짜 오늘은 양봉님이 최고입니다. 양봉이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게 전부 다 양봉님이에요. 그래요? 저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쏘면 이렇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화이팅 가자님께서 양봉님 양봉 많이 따셨나? 오늘 양봉 뜬 거 다 저희한테 쏟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아마도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네 전문가님. 아유, 하라이글스 갱신이 이겼어요. 아유, 가슴 졸였네. 이제 편하게 가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 저 표정이시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의 퀄리티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얼굴을 기분 좋음을 숨기실 수 없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계속 바로바로 종목 진단 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닉네임부터 일단은 제대로입니다. 따상님. 이거 진짜 부럽죠. 옛날에 얘기했던 신규 종목 할 때 따상 또는 따따상. 그렇죠. 자, 따상님의 종목이 그런데 이거 진짜 오랫동안 고생한 종목이거든요. 선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선진 매수 가격이 높아요. 역시 13,930원.
20%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그러네요. 네. 엄청 손실 중에서 반등 중이에요. 기분 좋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전문가님 갑진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선진이라는 종목이 아마 이 사료, 이 식품 만드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2021년쯤인가요? 2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저렇게 그때부터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천 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인데 바닥 찍고. 이게 진짜 재밌는 건 요즘에 급반등이에요. 그러니까요. 확 솟구치면서 이제 만 원대가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양봉 불기둥을 하나 세우게 됐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진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아니 날아갈 때 되니까 이 종목 갑자기 확 가는 종목입니다. 과연 매수가 13,000원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말이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진이라는 주식 진짜 이거 최초 주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 물론 뭐 저가격에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으셨겠죠. 이 회사가 내가 예전에 현대전자 댕길 때 그 현대전자 옆에 내가 전세 살 때 그 옆 동네에 있는 회사인데 가끔 자주 이 회사 앞에 막 지나다니고 그랬던 바로 그 회사거든요. 경기도 그 사동리에 있는 회사인데 희한하게 요새 잘 가요. 근데 이게 선진사료라고 해갖고 사료 쪽이거든요. 근데 실적 개선이라는 명목의 기사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그냥 정권주하고 엮여서 움직이거나 막 이런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가 한번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주식은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은 내가 이거 진단 좋게 한다고 해서 추종하지는 마세요. 이 정도 기세면은 딱 1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이 정도 기세면. 그래도 13,900원에 비해서는 2,000원이 손실이라, 이런 거는, 그죠? 이쪽 어딘가에서 물어봤으면 분명히 추가 매수 시켰을 텐데, 이날 5월 13일 날 대량 거래 터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다른 건 없고, 정권주하고 엮든지 아니면 실적하고 묶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1차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12,000원까지는 좀 쉽게 움직일 것 같고, 그 위로 움직이는 건 나도 잘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죠? 거래량하고 주가 패턴, 그죠? 잘하면 13,500원, 그죠? 잘하면 13,500원.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3,500원대로 오면 여기서는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전부 팔지 말고 절반이라도. 어쨌든 주가가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주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하고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선지는 그 특별한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시청자님. 다만 정권 관련해서 정치 관련해서 기사가 엮여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배합사료 이런 쪽이잖아요. 실적 개선하고는 연결 좀 되는 거 있고요. 거래량 패턴과 이런 거 봤을 때 욕심내면은 13,50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전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DLE도 그렇고 DLE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대놓고 그죠? 나는 알려주고는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알려주고는 싶은데 이 DLE가 그때 그대로 내가 한 얘기 해드릴게요. 랭킹쇼에서 어떤 분이 DS 단석을 물어볼 때 두산 에너빌러리 후속으로 원전 관련주를 D자 들어가는 주식으로 내가 소개시켜주겠다 했던 주식이 DL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주식이 한번 섰을 때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섰을 때 2월 7일쯤인가에 이 미스터 진단에서도 지금 얘기를 그대로 해줬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날라가갖고 해갖고 후속주로 추천하려고 했던 게 수산 인더스트리. 이건 오늘 날랐고요. 3,333명. 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요.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기다림 끝에 갑작스럽게 솟구치고 있는 선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선진도 이번 주에 좀 나왔었고 선진 예. 뷰티 사이언스도 이번 주에 좀 나오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물 들어왔었을 때 또 잘 한번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엔 리치라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오프닝 때도 원전이 괜찮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러티, 예. 에너빌러리 그리고 에너빌러리와 뭔가의 그런 그 연결고리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택 자체는 지금 저는 약간 좀 거의 좀 생경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36,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오늘 들어가신 건지 하여튼 이 한택과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시 원전으로 엮이니까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죠. 네, 근데 이분께서도 이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길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한택을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유창호 앵커 좀 섭해요. 애드립 와야지 애드립. 왜죠? 아니 우리가 방송 3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신규 주식 물어볼 때는 최소 30초 정도는 더 끌어줘야 나도 공모가도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거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이렇게 신규 내가 아무리 천하의 이종복이고 귀신이어도 갓종복이어도 아니 이거 지금 요새 들어온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정도 파악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러면 조금 30초 정도 네. 그럼요. 그럼 시청자분들하고 좋습니다. 큐. 알겠습니다. 한택 사실 우리가 웰크론 한택은 많이 얘기를 해봤어도 그렇죠. 한택은 얘기 거의 안 해봤잖아요. 네. 이거 차트도 지금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한택이 저도 사실은 장중에 슬쩍 봤는데 이게 급등하길래 뭔 종목이야 보니까 이게 또 원전으로 엮여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랑 뭐 같이 뭐 한다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결이 됐었다가 예. 그 전째는 이제 알래스카 LNG 쪽으로 이쪽 연결돼가 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발 효과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한택 처음처럼 여쭤봐야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택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통 분석할 때 때를 잘 만난 운이 좋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러리도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은 보다시피 한택, 두산 에너빌과 원전 여기도 에너빌리티라고 안 하고 에너빌이라고 했어요. 원전 핵심 부품 공동 제작 그다음에 미 SMR 확대 행정명령 초읽기 막 이런 원전 관련한 기사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봤는데 일단 공모가가 1,800원짜리고요. 경쟁률이 보통 경쟁률이 1397대 1 정도면 작은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증거금이 약 6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뭐 저기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때를 잘 만난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그룹 인수 후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 변경을 거쳐 1998년 98년 독자법인으로 분사에 설립됐다. 화천기기 이 정도면은 명분이죠. 대신 나도 신규 주식을 공모가 이제 10,000원대니까 이분한테 뭐 저기 하긴 그렇고 지금 원전이 대세인 걸로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직전 고점 언저리 정도 그죠?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4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보고 조금 길게 다만 이게 곧바로 1, 2, 3로 올라가게 되면은 익절을 하셔야죠. 36,000원에 45,000원이면 적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0% 이상짜리니까 최근 강세를 주는 원전에 들어가는 주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매출처 확실하고 그다음에 공모가 대비는 지금 좀 비싸고 1개월, 2개월, 3개월 보호 물량은 내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고 잘 갈 때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요 정도가 최선입니다. 왜냐면 들어온 지 며칠 안 되고 한 주식까지 뭐 내가 아는 척 하면은 오히려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오늘 처음 본 주식입니다. 치겠습니다.
한택이었는데요. 역시 이 많은 종목들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45,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말씀드리니까 조금은 조급하지 않게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2,000분 가까이 들어와 주셨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명이나 바로 지금 보자마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요청도 꽤 많이 나오고요. 엔젤 로보틱스 로봇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이스트소프트 AI까지 다양한 종목들 진단 요청 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러한 종목들 최대한 좀 해결을 좀 해드려야겠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수익이 안 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 요즘 나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면 2차 전지든 뭐든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질문으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종목 진단 가볼게요. 이번에는 양갱이님의 종목입니다. 네.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매수 가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매수 가격은 21,200원이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는 18,350원. 자, 바이넥스의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사실은 바이넥스 뭐 크게 떨어짐 없이 잘 올라와줬습니다. 특히 어제장에도 21,000원대까지 쭉 솟구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조금 빼는 흐름이었죠. 자, 그러면 바이넥스 과연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이넥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좋죠. 대신 설마, 그죠?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데 이분 어제 산 건 아니겠죠? 만약에 본인 어제 샀으면 주식하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21,200원을 아마 일반인이라면 이쪽 21,200원에 샀을 확률은 내가 봤을 때 높긴 높을 것 같아요. 10%고 이 시간에 아까도 첫 번째 주식 얘기할 때 이종복이의 노하우 인사이트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를 샀는데 주가가 죽었고 다시 움직이면서 21선, 61선을 밑으로 집어넣으면 추가 매수하라. 여러분, 이 원칙 정도 하나만 알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면,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종복이가 한화이글스 얘기하기 전에는 항상 겨울에 얘기하는 사람은 토트넘 손흥민, 그 다음에 야구 시즌에는 항상 한화이글스 얘기하죠. 보세요.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강등권 바로 다음, 그러니까 20, 19, 18, 17위 했어요. 패도 역사상 최다 패했어요. 그런데 유로파 리그를 우승했어요. 그래서 왕관이 몇십 년 만인가 17년여 만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승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 들어올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졌죠. 그다음 하나이글스가 강력한 투수력을 앞세워 올해 그 국내 프로야구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요. 뭐 평생 수혜받으라는 법은 없는겨 라고 얘기해드리고, 항상 요 기준과 원칙을 익숙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진짜 편하거든요. 이쪽에서 물려서 1개월, 2개월, 3개월이요 고생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진단해 드릴게요. 고생 많이 했고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추가 매수예요, 이거. 전문가님 저 돈이 없는데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돈은 있는데 자신감 결여, 기가 꺾여가지고 쫄아갖고 무서워갖고 못하는 거면 반성하시고. 그죠? 이 종목은 비중확대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가면 익절. 그죠? 절반 익절.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제 쫓아가지만 않았으면 이 전략이 들어맞을 거고, 어제 쫓아갔다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거 중요합니다. 어제 급등할 때 따라간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렇죠.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바이넥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언제쯤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으실 테고.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좀 약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좀 여기에서 또 뭔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종목이 혹시 나한테 있나 한번 체크를 또 해보시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트럼프 감세안 때문에 나도 좀 후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이슈가 트럼프하고 미국장 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400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보기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극한 직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이 미스터 진단이. 근데 지금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전략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여기서 22,000 가는 거 반대고 21,000 최소 21,000으로 와서 2750에서 2500은 아랫방향이라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400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애플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냥 무턱대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하면서 지금 저긴데 볼게요, 여러분.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건설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지옥에서도 건설주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경기 침체, 중형 건설사 부도, PF 대출 문제에서부터 엄청난 악재만 나온 섹터가 대표적으로 건설주잖아요. 근데 명분 한번 받으니까 올해 올라간 거 보면 볼게요. 2차 전지 빠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 현대건설이 2021년도 7월 달부터 1년, 2년, 3년 이상 빠지고 올라가는데 한 5개월 만에 다 올라가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세 때문에 얘기하는 거, 기세. 주식은 기 꺾이면은 끝입니다. 이 금융상품이라는 것은요, 냉철한 판단과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기준이 맞다라고 보면 그 기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석 자체를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일반인들한테 유튜브 영상 뜨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얘기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하고 주식을 배울 때 기초부터 몇 가지 알만한 것들만 알고 주식시장에 참여했으면 지금처럼 고생 안 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세. 주식은 기세. 기 꺾이지 마라. 이 얘기 좀 해드렸어요. 끝. 네, 다시 한번 확인된 그 명언, 주식은 기세다. 기세입니다. 예, 그 얘기를 꼭 한번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많이 좀 오랫동안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와 이거 어디까지 내라고 하는 거야 했던 종목도 몇 달 동안 오늘서 돌아보니까 몇 년 전 가격으로 아주 높은 주가까지 순식간에 회복이 됐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 얘기한 김에 예. 또 한번 GS건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설 예. 사고 건설 받고 오서현님께서 25,000원이겠죠? 예, 15%. 아주 오래, 예. 매우 오래 보유 중인데 손절 안 할 겁니다. 이거 아하.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25,500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폼을 살려가지고 쫙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나름의 V자를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뭐랄까요? 25,000원대 역시 뭐 그렇게 넓게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25,000원대라면 2년이나 최소 3년 이 정도는 지났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건설업황이 뭐 이렇게 개선됐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중소기업보다 나은 건지 알아보죠. 여기가 아마 자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GS건설 이번에 이런 흐름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갈까요? 가능은 하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주가 내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지방 뭐 분권 뭐 세종시 이런 거 얘기도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거에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거기하고 다는 건 없어도 어쨌든 건설주에 관해서는
그런 명분은 있어요. 다만 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자, 현대건설 같은 거 보면은 플랜트, 석유화학, 가스, 신재생 다 들어와 있죠, 여러분. 보면, 그죠? 이래서 이게 원전, 여기 보면 SMR 수소 해갖고 진행 중, 이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것도 아직 매출은 안 나오는 거구만. 보면 조금 더 좀 우리 또 현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현대는 좀 약간의 그 중노동과, 근데 GS건설은 있긴 있는데, 보세요.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좀 단어가 적고, 요건 주택 쪽, 그죠? 주택 쪽이 좀 조금 더 많죠. 자이, 브랜드. 요런 게 좀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것도 보다 보면, 해필이면 또 태양광이야. 여기에 원전자 들어갔으면 날라갔겠지, 그지? 어쨌든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우리나라 정책이에요. 2차 전지 재활용 등 친환경사 확대와 어쩌고저쩌고에 뭐 추진하고 있음. 추진력, 동력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탄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히려 플랜트 쪽은 이쪽이 조금 더 많아요. 이쪽이 플랜트 쪽은 얘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대신 원전 쪽은 아니고 요거는 탄소 포집하고 요런 게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눈치 있으면 눈치채세요. GS건설 지금 정도 기세면은 25,000원이 딱 목일 거예요, 아마. 기술적으로 25,000원.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흔들리고 출렁출렁거리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신 이건 30%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20%? 25% 정도 들어갈 만합니다. 기술적으로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그죠? 요게 만약에 원전과에 있거나 뭐 반도체과에 있거나 다른 과에 있었으면 아마 시청자 공약이 들어갔을 텐데, 건설주라 아직은 좀 부담은 가네요. 다만 이제 바닥 나온 거예요. 시청자님, 조금 더 매수해서 25,000원이면 먹고 팔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세게 가면은 27,000원도 잘하면 트라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참고 하세요. 자, 우리 서현님의 GS건설 우선 바닥에 거의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관점에서 25,000원, 약간의 그 위까지만 이렇게 딱 보시면서 절묘하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을 제가 슬쩍 봤거든요. 예. 강력한 한마디가 보이길래 이거 깜짝 놀랐는데. 뭐야, 그런 느낌? 내 눈엔 이종 복만 보여. 맞나요? 그렇죠. 누가 트럼프 좀 어떻게 해보세요? 입을 꼬매든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님? 아니, 그거보다 왜요? 갑자기 미선물, 유럽 증시 급락, 머선일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 트럼프 소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뭐라고요? 그리고 뭐 아니 아까 애플 25% 관세. 예. 그리고 뭐 유럽 쪽으로도 무슨 뭐 관세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정신이 없네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진짜 가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다른 나라 뭐 대통령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편하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요. 예. 위태위태한 거 막 다 깔아놓고 예. 어떻게 수습이 되잖아요, 또. 네, 전문가님. 연세도 81살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트럼프 대통령 되셨을 때 관세 관련한 것도 내가 좀 생각 좀 넣고 막 이런 거 넣은 것이 이미 5년 전에 75, 6살 때의 어떤 그 생각과 가치관이 8순이 넘어가면은 약간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대쪽 같은 어떤 그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IRA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한 게 우리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을 그 네거티브 해야 나한테 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했던 말들을
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판단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2차 전지 그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 플러스 2차 전지의 어떤 IRA 관련한 게 리스크를 우리가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어떤 그 IRA 그 2차 전지 관련한 뉴스는요,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따져서 읽어보면 그때 그 당시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50 이하로 리스크가 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됐거든요. 네. 그 AMPC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안 먹히는 거예요, 시장은. 왠지 알아요? 원전이 너무 세서, 에너지가 너무 세서, 지수 부담은 있지 원전이 너무 세지. 그러니까 어쨌든 7,500불 세액공제서부터 몇 가지 없앤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 안 먹히는 거지. 한번 먹히면 게임 끝나는 거고,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감세 그 세액공제 그거는요, 주식시장을 나락으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거. 근데 사람들 그거 트럼프 감세안이 주식시장 나락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거 그대로 통과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하고 내가 그거 트럼프 대통령 그 IRA 관련한 것 때문에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백악관 쳐들어가, 인터넷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하우스 가서 막 보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저거 찾고 저거 찾고 뜨고 눈이 밤탱이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나라 그렇게 허무맹랑한 나라 아니고, 그죠? 예, 우리나라도 정부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끝. 네. 지금 시장의 우려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그 얘기가 도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한때 무시무시한 기운을 보여줬던 바로 그 종목. 왕년의 그 종목. 그렇죠. 이게 라일락님의 TCC 스틸. 진짜 이 종목 뭐야? 예. 저도 되게 세게 갔었거든요. 정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뛰었거든요. 그런데요, 몇 년 지나면서 다시 10,000원대가 됐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와 버렸네요. 예. 이분의 매수 가격은 그런데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 16,000원, 잠시만요. 1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게 그러면은 상승 전 아니에요? 상승 전이면 이분의 호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는데요. 진짜. 이게 당황스러운 지금 매수가가 나왔는데, 그래요. 10%의 중기, 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16,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34,000원. 44,000원. 네, 어쩐지 깜짝 놀랐습니다. 매수 가격을 정정을 해주셨는데 44,000원으로 14,000원 아닙니다. 예, 44,000원이면 제가 봐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자, 예. 44,000원에서 지금 16,000원대까지. 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요. 자, TCC 스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소재 왔습니다. TCC 스틸입니다. 확실히 나도 아직 센스가 저기네요. 나는 14,000원이라고 해갖고 34,000원으로 생각했는데 44,000원이네요. 근데 이분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44,000원이 여기 44,000원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4,000원이거든요. 여기 44,000원에 샀으면 차트를 안 보시는 분 초보, 여기 44,000원에 샀으면 단기 정수리 전문꾼. 그러니까 가격이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해 보면요. TCC 스틸을 물렸다. 그러면은 3만 원대 물린 사람은 나는 칭찬해. 그죠? 3만 원대. 3만 원대 정도에 물렸으면 이분 칭찬하는 스타일. 지금 주가가 16,000원인데 3만 원대 물린 걸 칭찬한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결과론. 이 정도 주가가 85,000원까지 갔던 게 3만 원대에서 3바닥, 4바닥, 5바닥, 6바닥 정도면
이런 걸 안 사면 뭘 살 겁니까? 요래서 3만 원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게 이제 아까 그 2차 전지 쪽 그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몇 가지만 볼게요. 우선 실적. 그죠? 분명히 2023년, 2024년, 2025년이 최악인 거 맞죠? 이미 최악은 2023년도가 최악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어쨌든 10억이라도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10억은 늘어요. 매출액이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6년으로 갈 때 300억으로 늘고 500억으로 늘지 않습니까? 원래 주식은 나만 똑똑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는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 이종복이에요. 왜? 아무리 저평가 주면 뭐해? 주가가 기술적으로 꺾여서 밀리면 끝이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는 파생 전문가 시절이었고, 파생은 하루 혹은 한 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거나 인생이 바뀌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종복이가 오롯이 파생을 그만하고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부터는 깜이 되는 주식 장기 투자라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는 얘기해 주는데, 이거 3만 원에 산 사람들 이따 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지금 기세적으로 이쪽 주식에 매수세가 끊겼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할 때 기술적으로 종목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을 갖고 종목 진단하는 거지. 기술적 분석으로는 원래 내가 날라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가 전문가를 시작하면서부터 2017년도까지는 5분 만에 주식 샀다 팔으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5분도 안 돼서 막 팔고 사고 하라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 차트를 모르거나 차트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대신 펀더멘탈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TCC 스틸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 저자들은 주소 담고 있죠. 그죠? 그리고 파는 자들은 기관인데, 기관도 보시면은요, 언제부터 팔아요? 바로 IRA 관련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시점부터였잖아요. 그죠? 기관들 매도를 외국인은 주워만 먹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 10%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낚시꼬리가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낚시꼬리로 되는 타이밍에 나는 추가 매수 권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를 아셔야 돼요. 이종복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비중 축소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건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하라고 할 거면 지금 더 사서 여기서 비중 축소를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종목 진단할 때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쓰는 말, 그리고 그 주가들의 흐름을 보고 공부할 거 있고 배울 거 있으면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 자, 결론. TCC 스틸. 그냥 매수세가 없어서 밀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유독 나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로스콘 물량 비슷한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미래의 어떤 이 실적 추정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만간에 돌 수 있고, 돌면 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이 말을 듣고 따라서 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따라서 살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낚시꼬리가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낚시꼬리가 됐을 때, 낚시꼬리가 될 때 추가 매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추종을 하고 싶으면 낚시꼬리가 될 때 해야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런 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추가 매수고요. 기본 3만 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낚시꼬리가 됐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펀더멘탈 문제 없고 기본적인 수급도 문제는 없으나 IRA 관련한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매가리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로스컷마저 나와서 주가가 추가 조정 나오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TCC 스틸과 2차전지 흐름에 대해서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9시 딱 25분이 됐는데, 네. 그래요. 아쉽지만 오늘 1부 순서는 이쯤에서, 한 점부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화? 자, 하나 더 가나요? 가요? 예.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래요? 짧게 그럼 그럼 하나 더 갑니다. 네, 채워보겠습니다. 강래옥님의 고용 보였는데요. 17,670원에 20%입니다. 예. 왜요? 하필 고영이. 하필 고용이 이 타이밍에 자, 어쨌든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100%죠, 뭐, 이거. 고형은 고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해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분도 지금 보면, 이게 손이 나가요, 여러분? 그죠? 10,000원대, 12,000원 찍고 18,000원으로 올라간 주식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겠지. 지금 타이밍부터 저점을 노려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형, 비중도 20% 작지도 않고요. 그죠? 매수가 잘못됐어요, 시청자님.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흐를 수는 있어요. 대신 이건 비중이 이미 20%니까 이건 처음에 10에서 15% 사고 이쪽에서 추가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 15,000원대 쪽으로 추가 약세를 줄 수 있고요. 다시 돌고 갈 때가 이제 시세가 날 텐데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기 저항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거래가 터지고 로봇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고 그럴 때 2만 원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수익 내시고 싶으시면요.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내렸을 때 5% 정도라도 좀 더 사셔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 18,000원에서 일부 나머지는 2만 원 보는 이런 전략.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지금 다음 주 이후에 여기서 양봉이 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좋은 건데 좋은 주식을 샀으나 타이밍이 빨랐다. 그거만치 좀 고생하셔라. 대신 나는 추가 매수 기회로 보이고 18,000원에서 일부 익절 그 다음에 2만 원대까지 욕심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약간은 안타까운 타이밍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조금만 있다가 2부에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